당신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집 안 한 구석에 잊힌 한 장의 사진이 수년간 가족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경의로 시작된 것이 슬픔과 애도, 과거의 무게와 조용히 이어지는 고리가 되기도 합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영적 의식을 갖고 기억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불균형이 자리 잡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의 사진을 다룰 때 가장 위험한 5가지 실수를 알게 될 것이며 이 상징들을 고통의 닻이 아닌 빛의 다리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하세요.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당신의 집과 영혼, 그리고 가족 전체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물건이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는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걸 느낀 적 있나요? 사진 한 장, 시간 속에 멈춘 이미지 하나가 집 안에서 보이지 않는 닻이 될 수도 평온과 균형으로 향하는 조용한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루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훈구에 따르면 집안의 모든 요소는 고유한 에너지장을 지니고 있으며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미지만큼 미묘하고도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진은 단지 기억이 아닙니다. 두 세계를 잇는 고리이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포털입니다. 그러나 의도나 인식 없이 만들어진 다리는 평온한 그리움을 가져다줘야 할 사진이 오히려 멜랑콜리, 무거움, 혼란감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진이 오래된 종이들 사이에 끼어 있거나 자주 움직이는 선반 위에 무심코 놓여 있을 때 그 집은 서서히 이상한 침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어도 뭔가 어긋난 듯한 정적인 공기. 이는 이 사진들이 음의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하며 깊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진동. 이 음의 에너지가 일상의 양적인 에너지와 무분별하게 섞이면 미묘한 충돌이 생깁니다. 이유 없는 피로감, 가족 간의 긴장, 설명할 수 없는 슬픔. 세상을 떠난 사람의 사진은 드러나기보다는 쉬어야 합니다. 서두름이 아닌 정성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존중 속에 놓이면 그것은 축복이 되지만 잊혀지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고인이 된 이들의 사진을 다룰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신이 아니라 영적 지혜를 위한 길로서 지금부터 여정이 시작됩니다. 계속하기 전에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세상을 떠난 이들과의 연결은 남은 우리가 의식을 갖는 것에서 시작되며 그것은 단 하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평화롭게 기억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사진을 기억을 간직하려는 마음으로 보관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기억이 명확한 의도 없이 지속되면 오히려 감정의 감옥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훈구에서는 의도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이 집안의 생기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당신이 말로든 글로든 나는 지혜롭게, 평화롭게 기억하길 선택한다고 선언할 때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의 영적 장을 재정비하는 것이며 사랑이 고통 없이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지금 댓글에 써보세요. 나는 평화와 지혜로 기억하길 선택합니다. 이 단순한 행동이 지닌 힘은 엄청납니다. 그것은 다가올 변화에 대한 당신의 의도를 봉인하는 것이며 동시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이 과거를 존중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겠다는 뜻. 이 선언은 당신의 마음을 치유로 열고 집 안의 분위기, 그리고 당신 삶 전체까지도 바꿀 수 있는 배움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과 전진 사이의 균형은 내면의 자세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자세가 당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간과되는 것입니다. 고인이 된 이의 사진을 방치된 초상화로 만들지 마세요. 먼지, 깨진 유리, 벗겨진 액자, 시간의 바랜 색감, 이런 것들은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훨씬 더 큰 것을 드러냅니다. 기억과 경외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다는 신호. 훈구에서는 모든 것이 고유한 진동을 지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의 사진은 단지 사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묘한 존재의 연장이기도 합니다. 그 사진이 어두운 구석에 방치되거나 다른 물건들에 덮여 있을 때 그 에너지는 변합니다. 그리움의 다리가 아니라 정서적 정체의 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는 퍼져나갑니다. 집은 깨끗해도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정체되어 보입니다. 하루가 무겁게 흘러갑니다. 작은 다툼, 설명되지 않는 피로, 맑지 않은 정신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불운이 아니라
쌓인 에너지, 그리고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에너지입니다. 게다가 사진의 상태는 당신의 애도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사진이 손상되어 있다면 그 이미지는 더 이상 따뜻한 기억을 불러오지 않고 오히려 슬픔을 자극합니다. 먼지는 사진을 덮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섬세함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안개는 사진 속 인물을 만나보지도 못한 가족 구성원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의 사진은 신성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미신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진에 정성을 들이는 일은 곧 당신의 집 안평화를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떠난 이를 기리는 것은 끊임없는 노출이 아니라 깊은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늘 눈에 띄는 곳에 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흔합니다. 마치 그 존재가 우리의 일상적인 시선에 의존하고 있는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훈구는 그 반대를 가르칩니다. 존경은 자주 보는 것으로 측정되지 않고 어떻게 돌보는가로 드러납니다. 세상을 떠난 이의 사진은 음의 에너지를 지닙니다. 조용하고 내면적이며 섬세한 기운입니다. 따라서 그 사진이 머무는 공간 역시 같은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복잡한 복도, 사람의 움직임이 잦은 선반, 텔레비전 위와 같은 장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곳은 높고 깨끗하며 은은한 조명이 있는 조용한 공간입니다. 일상적인 소란에서 벗어난 곳이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반드시 크거나 의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한 구석에 마련된 작은 재단, 애정 어린 마음으로 보관된 메모리 박스 하나도 충분합니다. 단, 그 공간이 이침이 아닌 고요함의 에너지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낡은 액자는 교체하고 유리는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미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로서 말입니다. 이 행위는 말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성으로 기억합니다. 당신을 과거에 두지는 않지만 고통이 당신을 현재에 묶어두게 하진 않겠습니다. 기억이 머물기에 적절한 자리를 찾으면 그것은 변모합니다. 더 이상 발목을 잡는 그리움이 아니라 빛을 전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균형 속에서 과거와 살아있는 이들 모두가 평화를 찾게 됩니다. 사랑으로 저지르기 쉬운, 그러나 영적 차원에서는 고통을 지속시키는 문을 여는 조용한 실수가 있습니다. 사진 옆에 이별의 고통과 연결된 물건들을 함께 두는 것입니다. 그가 즐겨 입던 셔츠, 매일 차던 손목시계, 그녀가 침대 머리맡에 두고 간 약통. 이 모든 물건들은 감정적으로 소중한 보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와 함께 또 다른 기운도 지닙니다. 끝맺음의 에너지, 피로, 고통의 기억. 훈구에 따르면 각 물건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그것이 연결된 순간의 에너지를 간직합니다. 누군가의 생의 마지막을 함께한 물건은 아무리 귀하게 여겨져도 고통과 연약함 또는 투쟁의 진동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추모 사진과 함께 놓일 때 감정적으로 무거운 에너지장이 형성됩니다. 그 기억은 상실의 순간에 고정되고 사랑과 평화의 기억으로 승화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이 에너지는 집 안에 스며들어 정서적 무게, 뒤척이는 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이름 없는 우울함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법도 압니다. 어떤 물건이 고통의 기억을 불러온다면 감사와 함께 놓아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상징적인 방식으로 흙으로 돌려보내세요. 또는 집안의 일상 에너지와 떨어진 공간에 보관하세요. 머물러야 할 것은 삶, 기쁨, 애정의 상징입니다. 마지막 숨결에 묶여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고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의 이야기를 현재에 남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보내야 할지 고르는 일은 차가운 이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영적 분별의 행위입니다. 훈구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모든 기억이 보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물건이 재단 위에 올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과 빛, 사랑의 연결을 담은 것들은 지속성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 쇠퇴, 죄책감의 진동을 담은 것들은 존중 속에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간직합니다. 편지, 옷, 개인 물품들. 마치 그것이 사랑을 영원하게 만드는 방법인 듯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은 시간을 가두고 고통을 고착시키며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정체되고 공기는 무거워지며 집은 조용히 병들어갑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어떤 물건이 당신 마음에 미소를 불러오나요? 따뜻하게 쓰인 편지, 행복한 순간에 받은 선물, 그것들은 머물러도 좋습니다. 기억의 진동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이별의 고통, 상실의 허무, 공허함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은 이별로 인도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의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맑은 날, 그 물건을 깨끗한 천에 싸서 그 기억에 감사하며 마음속으로 혹은 입 밖으로 말하세요. 나는 이 물건을 사랑으로 놓아줍니다. 고통이 나를 따라오지 않게. 그리고 떠나보내세요. 땅에 묻거나 기부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하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건강한 기억입니다. 존재, 의도, 그리고 지혜로.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동시에 나 자신의 영혼을 지켜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아마도 당신 안에 어떤 감각을 깨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느끼고 있었지만 이름 붙이지 못했던 그 감정. 몇 번이나 집에 들어올 때 이유 없이 무거운 기운을 느꼈던 적 있나요?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며 위로보다 알 수 없는 슬픔이나 가슴 먹먹함을 느꼈던 적 있나요? 이 모든 신호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된 지금, 다음 걸음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채널에 가입하세요. 이곳에서 각 영상은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재연결의 도구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잇는 다리이자 당신이 기리는 과거와 더 가볍고 기쁘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훈구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단지 물건이나 의식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정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정돈되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치유되고 집이 생기를 되찾으며 감정이 안식을 찾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집, 혹은 당신의 에너지 안에 다시 정렬되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느낀다면 혼자 걸어가지 마세요. 의식, 균형, 치유를 디테일 하나하나에 담아내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세요. 가입하기를 누르세요. 당신의 집은 단지 공간이 아니라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음 영상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실수 하나. 세상을 떠난 이의 사진과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섞어 놓는 것입니다. 처음엔 따뜻한 제스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에 가족이 함께 있는 사진, 살아있는 이와 떠난 이가 나란히 있는 모습, 마치 사랑만으로 모두가 연결된 것처럼.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혼합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에너지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사진은 양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활기차고 확장되고 생명력 넘치는 진동. 반면 세상을 떠난 사람의 사진은 음의 에너지를 가집니다. 내향적이고 조용하며 과거를 향한 진동. 이 두 에너지가 의도 없이, 경계 없이 함께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긴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집 안에서 미묘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은 자주 피로를 느끼고 이유 없는 무기력함이나 정서적 정체감을 겪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우리를 뒤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처럼 과거에 머물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에너지장이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훈구에서는 세상을 떠난 이의 사진은 그만의 공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평온하고 조용한 공간, 현재의 흐름에 간섭하지 않고 기억이 안식할 수 있는 곳. 이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존재의 서로 다른 주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분명할수록 사랑은 자유롭게 흐릅니다. 살아있는 이들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떠난 이들은 평온하게 기려집니다. 그리고 안식 속에 머무릅니다. 아이들은 말로 설명하진 못해도 몸과 마음은 모든 것을 느낍니다. 고인의 사진이 생일, 파티, 가족의 즐거운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과 같은 공간에 놓일 때 조용한 에너지 혼란이 발생합니다. 어른들에게는 단지 보기 좋은 액자일지 모르지만 아이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감정 깊숙한 곳을 자극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훈구에서는 음과 양의 에너지 겹침을 영적 충돌로 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훨씬 더 열려있고 민감하며 환경과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을 쉽게 흡수합니다. 그 결과는 반복되는 악몽,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함,
특정 공간에서의 이상한 느낌, 설명되지 않는 슬픔. 이 모든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집의 에너지 구조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기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밝고 생기 있고 명료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현재에 살고 있으며 그들의 세계는 안전하고 따뜻하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기념사진이 거실이나 침실처럼 사람들이 쉬는 공간에 노출되어 있을 경우 그 조용한 에너지가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가 늘 거기에 있는 듯한 느낌. 아이는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그 기운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공간을 구분하는 것은 사랑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간대의 신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억은 고요히 머물고 삶은 활짝 피어납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더 가볍고 맑은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겉보기엔 단순한 존경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의식 없이 행해지면 집 안의 영적 균형을 깨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훈구에서 향은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의 의도를 보이지 않는 세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연기라는 다리를 통해 우리의 감정, 생각, 기도를 영적인 차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리에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신성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고인의 사진 앞에서 향을 피우는데 그 사진이 단순히 선반 위, 복잡한 거실 한가운데 혹은 일반 가구 위에 놓여 있다면 재단도 없이 에너지 경계도 없이 사랑의 제스처는 곧 에너지 정체의 지점으로 바뀝니다. 향의 연기는 올라가기보다 주변에 퍼지고 물건과 벽, 가구에 머물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음의 에너지, 무겁고 고요하며 내면적인 진동도 함께 머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과도한 음의 에너지가 공간을 감정적으로 무겁게 만듭니다. 피로감, 불면, 눌리는 듯한 공기, 창문을 열어도 환기가 되지 않는 듯한 느낌.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이것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이 아니라 미세한 침투.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스트레스나 일상 피로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영적 의도가 없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이 없다면 향을 피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대신 조용한 마음, 기도, 진심 어린 존재의 순간을 택하세요. 순수한 의도는 방향 없는 영이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모든 연결이 눈에 보이는 의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행위가 가장 조용한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인을 기리기 위해 끊임없는 제물, 촛불, 향, 반복적인 말을 이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훈구는 더 깊은 진실을 말합니다. 변화를 이끄는 것은 의도이지 습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위가 단지 습관에서 비롯되거나 더 나쁘게는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것은 영적인 힘을 잃고 단지 빈 반복이 됩니다. 음의 에너지는 자주 무의식적으로 불려질 때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계속 머물게 됩니다. 쌓입니다. 공기를 무겁게 하고 정신을 흐리게 하며 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치 저편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닫지 않은 채 내버려둔 것과 같습니다. 신성한 만남이 되어야 할 것이 얽힌 진동의 혼란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훈구는 방향 없는 향의 영이보다 단 한순간의 순수한 생각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사진 앞에서의 침묵, 마음속에 고마워요. 가슴에서 피어난 진심 어린 감사의 감정이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적 존재는 손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보내는 진동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연결은 물건이 아니라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깨어날 때 공간은 더 가볍고 더 밝고 더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존재하기 위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의 집이 더 가볍고 따뜻하고 생기 있게 변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이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위치에 놓인 기억, 고착된 에너지, 혹은 다시 조정되어야 할 관계에 끊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게를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명확함, 평화, 혹은 보이지 않는 공간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열어주었다면 가족 중 누군가와 나누어 보세요. 모든 것을 간직하는 그 이모에게, 조용히 아파하는 어머니에게, 상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던 형제에게,
링크 하나 보내는 이 단순한 행동이 집단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한 집 안에 모두가 무게를 느끼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보기 시작하면 다른 이들도 눈을 뜨게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지식을 나누는 것 이상입니다. 새로운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가볍게 기억하는 길이 있어. 그리움과 존재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법이 있어. 어쩌면 바로 그 길이 모두가 기다려왔던 길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것뿐이죠. 지금 보내세요. 당신의 집 에너지뿐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는 누군가의 마음까지도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사진의 위치에는 매우 미묘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라보는 방향. 훈구에서는 단지 사진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의 사진은 음의 에너지를 지니며 고요함과 내면으로 향하는 진동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집안에서 가장 활발한 공간, 거실, 사무실, 침실, 식사 공간 등을 향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생명력의 약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기억이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과거가 지나치게 지금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 이 조용한 긴장은 기억이 현재에 간섭하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일할 때 집중이 흐려지고 집에 들어올 때 설명하기 힘든 피로가 몰려옵니다. 대화는 무거워지고 웃음은 힘을 잃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에너지 간섭은 집 전체의 분위기와 행동 양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움츠러들고 어른들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냅니다. 집은 차가운 공간이 돼버리고 무언가 늘 어긋나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정돈되어 있어도 말입니다. 해결책은 사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담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사진이 평화를 향하도록 하세요. 기도 공간이나 움직임이 적은 선반, 조용한 구석 등 사진 속 시선이 소란이 아닌 안식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러면 기억은 살아있으면서도 삶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과거가 제자리를 찾을 때 현재는 다시 숨을 쉽니다.